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고요. 여러분들한테 정중하게 인사드리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시에도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주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했던 시장이 완전히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증권사 레포트를 한 7개 정도 보면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고용이나 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그 변동하는 고용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딱 가자라고 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7월 초에 제가 적었던 이슈 사항들이고요. 지수는 올라가는 데 반해 대형주 흐름이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었고, 7월 초에 보였던 게 삼성증권은 배터리에 주목했다. 결국에 2차전지 쪽에 첨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등등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좀 배터리에 주목했던 삼성증권의 레포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확산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종목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8만 원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특히나 신경 쓰지 않고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삼성전자가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8일 FOMC 의사록에서는 일단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의사록 6월달 FOMC 의사록이 7월 8일 날 발표된 거고, 다음 FOMC는 7월 27일, 7월 28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장은 접어두고 이번 주부터 시장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없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예상이 엇갈림 흐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통화정책,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연준 의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연준 의장 이외에 연준 의원들도 있잖아요. 연준 의원들은 주변의 연준 의원들이 통화를 걷어들이자는 입장입니다. 뭐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통화를 걷어들이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를 잡아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결국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빗대어 보자면 종목 간 등락이 게릴라식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다. 장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2011년 7월, 2012년 2021년 8월, 9월 이렇게 쭉 보면 빅스가 공포 지수잖아요. 공포를 선물 지수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지수인데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선물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물이라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만기가 있고 뭐 시장에 따라서 엄청나게 빨리 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의 빅선물 그 위치는 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을 좀 더듬게 되네요. 시장 공부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많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할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7월 19일 주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시경제 큰 매크로가 불안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짧게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업종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죠. 굳이 주도 업종을 따지자면 2차전지나 배터리 쪽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주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숨이 길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갈아타고 뭐 이거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손절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이 순환 사이클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업종은 일단 최근 3300 시대를 맞이해서 수익률이 많이 저조했던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화학입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고요. 지수가 순환매 하면서 어쨌든 3250에서 3300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LG화학, SDI,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대신증권과 HMM, KCC 글라스, 현대제철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종목이 여러 개 더 있지만 일단은 새로운 그 2차전지의 1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그 커뮤니티 게시 글로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료로 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좀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로 제가 커뮤니티 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빠른 순환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분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손실을 좀 견뎌낼 수 있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 즉 3300선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확보된 대형주. 시장이 흔들릴 때는 뭐 잡주도 좀 소형주도 좋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 가격이 빠져 있는 대형주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오랜 경험 통해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대형주는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대형주들이 일단 현대, 기아, LG화학, SDI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주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메디톡스도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호텔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마찬가지고요. 참 좋은 여행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종목을 좀 여러 개 드리기는 하지만 저도 사실 많은 종목들 중에 좀 고르는 게 쉽지 않아서 좀 이 총알을 좀 피하기 위해서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CC 글라스는 제가 보기에 제2의 실리콘웍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65,000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배당도 꼬박꼬박 잘 나오는 회사고요. 일단 배당 감안하면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러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손절 의견을 드렸었는데 뭐 그 위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일단은 카뱅 상장하기 전에 적당하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7월 9일날 이제 2차전지에 주목해보자 했을 때 첨보 지금 뭐 24만원 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LG화학 비슷한 200일선 근처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보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에코프로 BM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차전지가 어쨌든 주도 종목 몇 개로 막 뛰어오르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일단 큰 F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뭐 일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월요일 아침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과감해질 필요성이 있는데 손절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좀 용기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나스닥 역시 0.8% 정도 하락하면서 14,600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기타 통화들 있잖아요. 엔화, 뭐 유로화 기타 통화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의 이슈 혹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을 고려할 만하다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의 충격이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시되 뭐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역시 3276 뭐 계속 이 레벨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지만 오르는 업종,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는 아주 피말리는 전쟁 같은 주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없는데 아무튼 좀 힘든 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2일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마이너스였고 이제 비철금속이 많이 올랐던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비철금속이라고 하면 이제 아연, 고려아연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 포인트를 놓친 게 또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시야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눈에 확 띄었을 텐데 서비스 업종이 올랐지만 화학 업종이 올랐지만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을 또 보면 비철금속이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잘 안 사거든요 원래.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많은 금액이 들어왔고 화학, 서비스 업종을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생각보다 빠른 템포로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번 매수를 시작하면 좀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첫 사이클이다라고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왔다. 전기전자 업종이 첫 사이클의 신호라고 보면 일단 다음 타자가 화학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저는 일단 LG화학에 다음 주에 한 2천만 원 정도 더 투입을 할 예정이고 종목 새로 드릴 거에 일단 HMM을 좀 일부 정리를 하고 워낙 비중이 커서 일부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 드릴 종목에 VIP 멤버십 여러분들께 새로 드릴 종목에 한 3천 정도 담을 예정입니다. 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 구독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5% 빠르게 매수하면서 시장에 좀 적응하는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하는 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계속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수와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다 혹은 급락한다 하더라도 75,000원대 안정적인 200일선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제 대표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신증권은 정말 괜찮아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9,000원에서 일단 일목 상단에서 아주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증권업이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신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조금 별개입니다. 이 부동산 사업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배당적인 매력,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이율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증권업의 수수료 기반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기반의 혹은 IB 기반의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증권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대신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HMM도 일목 상단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비슷한 형태이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커서 일단은 조금 줄이고 다른 종목에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 파시기는 좀 아쉬운 구간이에요. 저도 많이 벌었다가 좀 토해낸 거라서 좀 아쉽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거는 괜찮죠.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은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업종을 좀 수급을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삼바에 1번, NC에 2번, LG화학에 네이버, SKI 테크놀로지에 있는데 비중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흔한 그 대형주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시총 큰 종목들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매매 대금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일단 좀 주도 업종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기관 역시 아주 소액으로 매매에 참여했던 이제 금요일 시장의 모습이었고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들만 6,900억 거의 4조 가까이 샀거든요. 지금 보면 샀다 팔았다 했겠지만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고 좀 움직이기 힘든 그런 시장의 모습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버거워요. 이게 여러 가지 포트를 꾸며놨기 때문에 막 급락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일단 한두 개씩 치고 올라와주고 걔를 팔고 다른 거를 사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호흡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3주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좀 기대를 해보고 현금이 좀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잘 따라오시면 일단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장 정리하고 이렇게 눈 키우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10년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고 하반기에 놓고 보면 또 저와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